오늘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EO 유레카 시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힘 안 들이고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고, 만약에 이런 걸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죽어라 하고 일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해도 이상하게 계속 일은 꼬이고 뭔가 안 풀리는 이러한 시기가 있죠. 만약에 지금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술술 풀리는 시기가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혼자서 열심히 뛰면서 특별한 도움 없이 온갖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죽어라 하고 해도 안 되는 그런 힘든 시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인 커브로다가 한번 비유를 해보죠. 흔히 우리가 산에 오른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만 하는 걸 생각하니까 안 되고, 산에 등산을 하면서 계곡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을 테고 내려오는 것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또 다시 올라가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이 시기겠죠. 좋은 시절. 죽어라 하고 하는데도 아직 안 되고 힘만 들어가는 시절. 이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시기는 뭐냐 하면은 열심히 뭔가를 해요. 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 하면은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죠. 이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겠죠. 그래야 올라가겠죠. 아니면은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포기를 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시기, 호시절 이런 거 얘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 산에서 내리막을 가듯이 힘 안 들이고 내려올 수 있죠. 이때는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은 이러한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죠. 그게 언제일까요? 늦어도 여기까지가 해당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 지점에서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 온갖 굳은 일이나 욕은 다 먹고 난 다음에 불명예를 안고 떠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언제 박수 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그때를 잘 떠나야 하는데, 그거를 알기가 힘이 들어서 많이들 판단착오를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사실 이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보통 보면은 중소기업에서 이제 사장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 위치까지 가는 경우가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빠르면 20년 아니면 30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한 20, 30년이 걸려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러한 데에 지금 도달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은 안 좋은 시간이 또 오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30년 동안 내가 계속해서 성공을 해왔어요. 내가 하는 거대로 모든 게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조직에는 안 좋은 현상이 생기죠. 성공의 발목을 잡혔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성공의 나쁜 습관이라고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성공하면서 생기는 게 우리가 성공 그러면은 좋은 거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좋았던 성공을 하면서 쌓아놓은 습관이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되는 거니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방식이 최고야.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게 맞아. 하고 착각 내지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를 갖다가 이루지 못해요. 경제 역사에서도 보면은 많은 기업의 오너들이 잘못된 예측을 했다가 두고두고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소개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IBM이 예전에 이제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대에 독보적인 존재였죠. 1943년도에 그 IBM의 왓슨 회장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세계 시장에는 컴퓨터 한 5개만 있으면 된다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1946년도에 텔레비전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오락 산업의 그 주 기업들은 무슨 뭐 파라마운트, 21세기 폭스사 이런 식으로 영화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흔히 우리가 얘기하던 바보상자 같은 이상한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21세기 폭스사의 경영진들은 TV는 이제 한 6개월 후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바보상자다 하고 얘기했어요. 텔레비전은 사라졌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IBM이 대형 컴퓨터 시장 그러면서 비즈니스 머신 쪽으로다가 그 강세를 떨치고 있을 때 주로 이제 공학 내지는 산업용으로 중소형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요. DEC, 데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처음 프로그램을 짜고 만졌던 컴퓨터들이 이 데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이었죠. 여기에 올슨 회장이 이제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때 한참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매킹토시도 만들고 하면서 PC가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또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 집에다 컴퓨터를 갖다 놓기를 원하느냐. 반면에 그때 당시에 빌 게이츠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집집마다 PC 한 대씩 설치하는 게 꿈이다 하고 서로 상반된 얘기를 했었죠. 그런가 하면은 그랬던 빌 게이츠도 실수를 하네요. 2004년에 빌 게이츠는 그때 당시 이제 스팸 메일들이 등장하니까 뭐 자기네 보안 프로그램이니 뭐니 이런 걸 동원해서 앞으로 2년 이내에 스팸 메일은 사라진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전체 인터넷에 떠도는 메일의 한 92%인가가 스팸 메일이라고 그래요. 안 없어졌어요. 자, 그럼 이건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한 20년 내지 30년 동안에 성공 가도를 계속 달려오셨으면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면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한 세대가 바뀐다는 얘기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보고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뭐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이집트 벽화에도 써놓은 글이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세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이 주류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서 소비도 변하게 되죠. 요구사항도 변하죠. 그럼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과연 변화가 없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시사점이 지금은 고인이 된 인텔사의 그 고 앤디 그로브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회사에서 벌어졌던 일을 중심으로 책을 하나 펴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편집각만이 살아남는다. 영어의 제목대로 하면은 Only the Paranoid Survive. 하면서 거기서 그분이 전달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은 전략적 변곡점입니다. 누구나가 알다시피 반도체가 처음 발명된 것도 미국이고 그걸 통해서 반도체 메모리를 만들어낸 것도 미국이었죠. 그랬는데 80년대가 되면서 일본의 메모리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인텔사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뭔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술이라든지 고객의 변화라든지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시기를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보면은 한 1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인텔사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근데 그때 다행이었던 거는 인텔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CPU에 해당되는 새로운 제품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경쟁력을 잃은 메모리를 포기할 것이냐, 새로운 마이크로 프로세서 분야로 가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들 갑론을박을 하고 한창 시끄러울 때 흔히 이럴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기존 성공에 익숙한 사람들은 얘기를 하겠죠. 반면에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느낀 사람들은 변화해야지 된다. 우여곡절 끝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CPU 회사로 바꾼다 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 결정을 내리고 언론에 공개하고 났더니 언론의 반응은 그거 결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시장이나 소비자는 이미 인텔이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뒤늦게 이제 놀랐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편집각만이 살아남는다 책은 아마 지금 절판됐을지 모르지만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제 올지는 모른다, 내지는 뭐 앞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 한번 내가 걸어왔던 길,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굴곡이 있었겠죠. 그 자리에 성공하시기까지. 그렇다고 하면 그걸 한번 보시고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먼저 고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뭔가 은퇴 준비를 하고서 박수 칠 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33년 됐을 때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경영에서 빠지고 자기는 재단을 만든 다음에 그 재단 활동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본인이 느꼈으니까는 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결정 내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실수한 게 있었죠.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지금은 익스플로러라고 하죠. 그것을 실기를 하는 바람에 뒤늦게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끼어 팔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독점 방지법을 위반한, 그래갖고서는 많이 이제 법정에도 오고 가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 자극이 돼서 이제 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한계에 온 것 같구나 하고 느꼈는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하여튼 뭔가 준비를 하고 후계자한테 물려주고 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지금도 잘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옆 가까운 나라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도 회사 한지 20년 됐는데 54세에 물러났죠. 자기 생일날 물러난다 그러면서 얼마 전 자기 생일날 전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뭔가 이렇게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100세까지 경영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아마 수명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아직은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80, 90까지 한다는 거는 힘들겠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1세대 창업 사장님으로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해왔고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서 내가 그럼 어떻게 다음 사람한테 너 여기 연착륙을 시키면서 넘겨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은 고민을 해 보셔야 필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주고 난 다음에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큰 변화가 심했던 것은 IMF 전후로 해서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1세대 재벌들이 자식한테 물려준 다음에 회사가 안 좋은 상태로 간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너무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믿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또 몰락을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 회사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지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